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와 행복을 찾아드리는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세월을 관통하는 한 여자의 품위 있고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주인공 홍희숙 씨는 학창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 김은희에게 3년 내내 지독한 조롱과 왕따를 당했습니다. 40년 만에 어렵게 나간 동창회. 은희는 여전히 명품을 휘감은 채 희숙의 평범한 삶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평범한 공무원 아내로 보였던 희숙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남편의 직책이 아니라 40년의 인내와 겸손이었습니다. 과연 홍희숙은 김은희의 오만함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40년의 앙금을 해소할까요? 그녀의 통쾌한 복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화해의 결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40년 만에 초대. 희수가 이번 동창회엔 꼭 와야 해.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차연정의 목소리는 간곡했다.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친구 차연정.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따뜻한 그녀였다. 연정아, 나 그런 자리는 별로. 알아, 내가 동창회 싫어하는 것. 근데 희수가 우리 이제 예순이야. 환갑도 지났는데 언제 또 보겠어? 가슴이 뜨끔했다. 맞는 말이었다. 최근 부고 소식도 몇 번 들렸다.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됐다. 김은희도 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이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에 담기 불편한 이름이었다. 응. 은희도 온대. 근데 희수가 사람은 다 변해. 우리 나이 먹으면 다들 순해지잖아. 순해진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은희가 순해졌다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를 왕따의 여왕으로 만들었던 그녀가 한 번만 와봐. 제발. 우리 40년 만에 다 모이는 건데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연정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정말? 고마워, 희수가.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11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이 될 줄은. 학창 시절의 악몽. 동창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1981년 고등학교 1학년. 얘들아, 홍희숙이 또 도시락 싸왔대. 냄새나는 거. 김은희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책상 밑에 도시락을 숨겼다. 희수가 우리랑 같이 점심 먹자. 은희가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친절 뒤에 숨은 아기를. 옥상으로 올라간 우리. 은희와 그녀의 무리가 내 도시락을 빼앗아 난간 밖으로 던져버렸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은희의 가식적인 사과. 아이들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됐다. 내 체육복을 숨기기. 시험지에 낙서하기. 선생님들에게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소문 퍼뜨리기. 남학생들에게 내가 남자를 밝힌다고 헛소문 내기. 가장 잔인했던 건 친구들을 모두 빼앗긴 것이었다. 은희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왕따시키라고 조종했다. 희숙이랑 놀면 너희도 따돌림 당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떠나갔고 나는 완전히 고립됐다. 단 한 명, 차연정만 내 곁을 지켜줬다. 하지만 연정이조차 은희의 눈치를 봐야 했다.
그렇게 3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졸업식 날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이 여자애들을 만나지 않겠어.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40년 후에 강남의 레스토랑.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5성급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 앞에 섰다. 30층 높이의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30층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나는 내 차림새를 내려다봤다.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팬츠. 10만 원짜리 가방. 화장도 평소처럼 연하게 했다. 그냥 평범한 공무원 아내로 가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남편이 누구든 그의 직책이 무엇이든 나는 그저 홍희숙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라운지 입구가 보였다. 우아한 샹들리에 아래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 희숙이다. 연정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 우리는 꼭 껴안았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오랜만이야, 연정아. 그러게.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여전히 예쁘다. 연정이가 내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다. 큰 원형 테이블에 이미 12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어머, 홍희숙이잖아. 희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목소리들. 하지만 모두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흰머리를 염색한 사람, 주름살을 감추려 시술한 사람, 살이 찐 사람, 야윈 사람.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은희. 순간 숨이 막혔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그녀. 은희는 화려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스카프, 손목에 카르티에 팔찌, 목에 진주 목걸이. 얼굴에는 최소 수천만 원은 들었을 성형과 시술의 흔적. 어머, 홍희숙? 정말 오랜만이네. 은희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오랜만이야, 은희야.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악수했다.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녀? 우리 나이에 좀 신경 써야지. 첫마디부터였다. 옆에 있던 최정윤과 다른 친구들이 킥킥거렸다. 편한 게 좋아서. 그래도 백화점 정도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동대문에서도 괜찮은 옷 많던데. 정윤이가 비꼬듯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은희의 충실한 부하였던 그녀. 나는 그냥 웃으며 연정이 옆자리에 앉았다. 자, 다들 앉아서 메뉴 볼까? 오늘은 내가 쏜다. 연정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와, 연정이 대단하다. 분위기가 잠시 화기애애해졌다. 하지만 은희의 시선은 계속 나를 향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다. 건배. 우리 4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며. 연정이의 제안에 모두 잔을 부딪혔다. 한동안은 평화로웠다. 옛 추억들, 그때 그 선생님들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폭풍전야는 오래가지 않았다. 명품과 자랑의 향연. 아, 맞다. 너희들 이거 봤어? 김은희가 갑자기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에르메스 버킨백. 그것도 30cm 크기의 블랙 컬러. 으악. 은희야, 그거 버킨이잖아. 대박. 그거 얼마야? 5천만 원? 더하지. 요즘 버킨 구하기 진짜 힘들던데. 친구들이 일제히 감탄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좀 되긴 하지. 작년에 프랑스 본점에서 샀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있잖아. 우리 남편이 VIP라 바로 살 수 있었어. 은희의 겸손한 척하는 말투. 하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역시 은희는 다르네. 나도 갖고 싶은데. 부럽다.
친구들이 가방을 만져보며 부러워했다. 그때 정윤이가 내 옆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다. 희수가, 너 그 가방 오래 썼지? 실용적이네. 평범한 가죽 가방. 남편이 5년 전 내 생일에 사준 50만 원짜리 국산 가방이었다. 응, 튼튼해서 좋아. 요즘은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또 다른 친구가 중얼거렸다. 맞아. 나 지난달에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의 풍경들. 우와, 좋겠다. 우리도 작년에 프랑스 남부 다녀왔어. 니스 정말 환상적이더라. 여행 자랑이 이어졌다. 희수가, 너는 요즘 여행 안 다녀? 누군가 물었다. 바빠서 잘 못 가. 아, 여유가 안 되나 보네. 은희가 동정하는 듯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까 매년 2~3번은 가는데. 희숙이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가봐. 좋더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였다. 나는 그냥 웃으며 와인을 홀짝였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티내고 싶지 않았다. 그나저나 너희들 자식들은 다 뭐해? 은희가 화제를 바꿨다. 우리 큰애는 대기업 다니고 둘째는 작년에 결혼했어. 우리 아들은 의사야. 성형외과. 어머, 대단하다. 자녀 자랑 대회가 시작됐다. 그때 은희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끌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로스쿨 졸업하고 작년에 김앤장에 들어갔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뭐? 김앤장? 대박. 그거 들어가기 진짜 힘들잖아. 은희야,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인수합병 팀이야. 기업 인수 합병 전문. 여기 명함. 은희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김준호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M&A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친구들이 명함을 돌려보며 난리가 났다. 와, 김앤장이면 초봉이 얼마야? 요즘 대형 로펌은 2억도 넘는다던데. 우리 애들은 명함도 못 줄 만한 데 다니는데. 로스쿨 학비만 1억 이상인데 거기다 김앤장까지. 은희가 정말 복받았다. 은희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어휴, 본인이 열심히 한 거지 뭐. 그때였다. 은희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희수가. 나는 천천히 그녀를 봤다. 남편분은 뭐 하시니?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평온하게 답했다. 공직 쪽이야. 아, 공무원? 그럼 퇴직하신 건가? 은희가 무심하게 물었다. 아직 일하고 있어. 아직? 공무원 정년 60세 아니야? 정윤이가 놀라며 물었다. 법원 쪽이라 좀 달라. 나는 애매하게 답했다. 법원? 아, 법원 공무원. 은희가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법원도 정년 있을 텐데. 계약직으로 남아 계시는가 보네. 요즘 정년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지. 친구들이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다. 은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공무원 연금은 괜찮잖아.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동정하는 투였다.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듯. 희숙이는 옛날부터 욕심이 없었잖아. 정윤이가 거들었다. 그치.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것도 복이야. 나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남편은 내게 늘 말했었다. 여보, 내 직책은 나한테만 중요한 거야.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살면 돼. 그래서 나는 평생 남편의 직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저 평범한 공무원 아내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억울했다. 아, 맞다. 희수가. 은희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혹시 우리 아들한테 도움받을 거 있으면 말해. 도움? 응, 변호사니까 법률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주변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은희가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듯 말했다. 그러게. 은희가 복받았어. 우리도 나중에 부탁해야겠다. 정윤이가 맞장구 쳤다. 희숙이 남편분 법원에 계셨다며? 그럼 후배들 많으시겠네.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은희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검찰청에서 나름대로 인맥도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 퇴직하신 분이면 검사들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겠다. 한 친구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러게. 희숙이 남편분 잘 모셔야겠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고마워, 은희야.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시댁 행사가 있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은희가 눈을 크게 떴다. 시댁 행사? 아직도 시댁 눈치 보며 사니? 그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이제 시댁에서 모시러 오는데. 한 친구가 빈정거렸다. 고생 많다, 희수가. 그래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잖아. 마지막 말이 가장 아팠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방을 들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 오늘 고마웠어, 연정아. 희수가. 연정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그냥 손을 흔들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숙이 좀 안 됐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은희가 진짜 대단하긴 해. 아들을 대형 로펌 변호사로 만들었잖아. 나는 출구로 향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레스토랑 밖. 시원한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야. 자신을 다독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한테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 부르릉.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내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늦어서 미안해, 여보. 남편이었다. 정장 차림의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미소 지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 괜찮아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창문을 봤다. 저기 여보 친구들 있네. 창문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공손하고 품위 있는 태도. 몇몇 친구들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인사 제대로 드려야겠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남편이 내게 물었다. 괜찮아요? 물론이지. 당신 친구들인데.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 묵은 복수가 시작되었다.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서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희숙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검은색 정장에 차분한 네이비 넥타이. 그의 등은 고닫고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답했다. 남편이 한 명 한 명과 악수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악수는 확고했다.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반가웠어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듯 했다. 연정이가 그나마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희숙이 남편분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남편이 온화하게 웃었다.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내 친구분들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연정이가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도 남편을 따라갔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카드를 건넸다. 그때였다. 계산대 직원의 눈이 카드를 보더니 커졌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그녀가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가 황급히 나와 남편에게 90도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모시러 가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내 친구들 모임이라서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찾아볼게. 스마트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산서를 확인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 이거 봐봐. 뭔데? 신임 검찰총장 서진우. 사진 봐. 얼굴 똑같잖아. 그때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서진우 검찰총장님이신가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답했다. 저희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난달 검찰 창립 기념식에서 말씀하신 검찰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연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매니저가 깊이 인사했다.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검찰총장? 진짜 검찰총장? 뉴스에서 봤던 한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 호텔 총지배인까지 직접 나타났다. 서 총장님, 오늘 방문하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려야 했는데. 테이블의 모든 친구가 숨을 죽였다. 은희의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떨렸다. 와인 잔이 흔들리며 하얀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계산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돌려주며 또다시 깊이 인사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받고 나를 돌아봤다. 자, 갈까요? 네. 우리는 테이블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친구들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치우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했다. 계산 다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대답이 떨렸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남편이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도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들 조심히 가. 오늘 고마웠어. 희수가.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검찰총장이었어. 은희야, 너 어떡해. 검사 명함 자랑하고.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차 안. 남편이 시동을 걸기 전에 내 손을 꼭 잡았다. 동창회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요. 좀 시끄러웠죠. 힘들었구나. 당신 억지로 웃는 거 내가 다 봤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남편의 직책을 방패로 삼고 싶지 않아서요.
그게 당신다운 거죠. 우리 여보가 최고야.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나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3개월 됐잖아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원칙을 굽히지 않으셨잖아요. 여보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당신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내 이마에 키스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내 전시회 오픈하는 거 기억하죠? 별일 없으면 꼭 와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당신 첫 개인전인데. 내 귀한 서예가 아내의 빛나는 순간인데.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희수가. 나 은희야.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극도로 떨리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응, 은희야. 어제 일찍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오늘 시간 돼? 우리 둘이 만나서 차 한잔 할까? 갑자기 친한 친구처럼 구는 게 어색했다. 은희야, 괜찮아. 나 오늘 바빠서. 그럼 내일은? 모레는? 됐어.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내가 부드럽게 거절하자 은희가 잠시 침묵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남편에게 은희와의 통화 사실을 간단히 말했다. 뭔가 불안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3일 후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을 보니 김은희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백화점 상품권이 500만 원어치 들어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희수가 정말 미안해. 마음의 표시야. 받아줘. 부탁이야. 은희가 나는 즉시 상품권을 다시 포장해서 착불로 돌려보냈다. 1시간 후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희수가 상품권 받았어? 은희야, 이거 다시 가져가. 안 돼. 내 마음이야. 이건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을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은희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은희는 계속 부탁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다음 날 아침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에는 1,000만 원어치였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은희의 오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받지 않고 경비실에 맡긴 채 돌려보내라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 날 은희가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은희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희수가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실례했어. 내 남편분이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깨달았어. 괜찮아, 은희야. 이제 그만 사과해. 아니야. 사과는 끝까지 해야지. 용서해줘. 학창시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김은희가 40년이 지나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았어, 은희야. 이제 그만 가봐. 난 정말 괜찮으니까. 라고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잠깐만, 희수가. 은희의 목소리가 조바심으로 떨렸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요즘 힘들어해. 왜? 로펌 생활이 생각보다 살벌하대. 파트너들 눈치 봐야 하고 실적 압박에 매일 밤샘이고. 힘들겠네. 그런데 말이야. 은희가 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 남편분이 검찰총장이시잖아. 검찰이랑 대형 로펌은 자주 일하잖아. 혹시 우리 아들 로펌 쪽에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 검찰총장 부인이 아는 아들이라고만 하면. 나는 은희를 똑바로 보았다. 내 안에서 단호함이 솟아올랐다. 은희야, 그것은 안 돼.
아니, 청탁은 아니야. 그냥 내 남편분 덕을 좀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덜 힘들어지게 파트너들이 함부로 못 대하게. 그냥 인사만이라도. 내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해졌다. 은희야, 잘 들어.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덜 힘들게 만들려고 내 남편의 직책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내가 우리한테 뭘 해주든 뭘 부탁하든 단 1g의 사심도 들어가서는 안 돼. 그건 공직에 대한 배신이야. 그리고 내가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나를 40년 전에 너에게 당했던 비굴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야. 은희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내 아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김앤장 변호사라는 자기 실력이지 내가 아는 총장 부인의 힘이 아니야. 은희가 고개를 떨구고 서서히 흐느꼈다. 희수가,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주지 마.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나. 은희야, 잘 들어. 나는 개인 감정으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남편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거야. 정말. 정말이야? 은희의 목소리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인사동의 한 갤러리. 홍희숙 서예전 60년의 마음을 담다 내 생애 첫 개인전이 열렸다. 30년간 취미로 해온 서예. 남편이 바쁠 때 나는 붓을 잡았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서예가 어느새 내 삶이 되었다. 전시회 오픈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법조계 인사들, 미술 애호가들, 그리고 동창 친구들. 희수가 정말 대단하다. 연정이가 내 작품 앞에서 감탄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작가인 줄 몰랐어. 은희도 와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연락이 없던 그녀였다. 그녀는 내 작품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봤다. 희수가, 은희가 한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인내, 겸손, 관용, 이 작품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아니야, 은희야.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평생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남편의 그늘이 아니라 나 자신의 빛으로 살려고.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희수가, 너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야. 검찰총장 부인이어서가 아니라 너 자체로. 이 말은 은희가 나에게 건넨 40년 만의 진정한 인정이자 사과였다. 나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은희야. 이제 우리 그 벽을 다 허물자. 남은 인생 진짜 친구로 살자. 은희가 울컥했다. 나도 미안해, 희수가. 40년이 지났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남편이 내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여보, 자랑스러워요. 제가요? 네. 당신은 항상 내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도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겼다. 그렇다. 나는 서예가 홍희숙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또 동창회 날이 왔다. 희수가, 이번엔 꼭 와야 해. 연정이가 전화했다. 응, 갈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똑같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어머, 희수가. 환호성이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희수가, 여기 앉아. 친구들이 앞다투어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은희가 앉아 있었다. 희수가,
은희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지난 1년 동안 은희는 나를 피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했던 청탁 거절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본 시간이었다. 은희야, 오랜만이야. 내가 먼저 인사했다. 응. 오랜만이야. 은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자리에 앉자 친구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희수가 검찰총장 사모님 생활은 어때? 바쁘지? 행사 많을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평범해. 남편이 바쁜 거지 내 삶은 특별할 것이 없어. 역시 희숙이는 겸손해. 그때 한 친구가 명품 가방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야, 요즘 새로 나온 에르메스 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희가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얘들아, 우리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나이에 명품은 무슨. 그냥 편한 것이 최고지. 친구들은 놀란 눈치였다. 예전에 은희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은희는 대신 다른 친구에게 물었다. 정윤아, 너 지난번에 어머니 아프시다고 했지? 병원 상황은 좀 어때?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 말해. 그녀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희수가, 우리 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자기 힘으로 버텨야 한다는 내 말이 맞았어. 요즘 실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희수가 정말 고마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희야,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서로 좋게 지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다. 이번 동창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처럼 힘든 일은 없었고요. 네. 이번엔 정말 괜찮았어요. 나는 남편의 팔짱을 꼈다. 여보. 예? 당신 임기 이제 1년 남았죠? 예. 1년 후면 끝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쉬어야지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여행 가요. 좋아요. 1년 후에 꼭 갑시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둥그런 보름달이었다. 여보, 달을 좀 봐요. 와, 예쁘네요. 우리는 잠시 창가에 서서 달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의 검찰총장 임기가 끝났다. 우리는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한 달 동안 파리, 로마, 베네치아, 프라. 아름다운 도시들을 걸으며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잡고 다녔다. 여보, 행복해요? 남편이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프라하의 카를교 위에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보. 예?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요. 남편이 나를 안았다. 당신은 항상 나를 나로 대해줬어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주변 관광객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Look at that lovely old couple. They must have been together forever. 우리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웃었다. 맞다. 우리는 forever였다. 귀국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엄청난 양의 편지와 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친척들, 동료들, 그리고 동창 친구들. 은희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희수가, 나는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거라는 것을. 나도 같이 해도 될까?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 보내자. 그로부터 3년 후, 우리는 70세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 나와 은희, 연정이, 그리고 몇몇 동창들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었다. 희수가 여기 김치 좀 더 넣을까? 응, 어르신들께서 김치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했다. 예전에 명품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에 모였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를 하고 있었다. 다들 수고했어. 오늘 200인분 완성. 와. 우리는 환호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길.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은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희가 말했다. 희수가 나 이제야 알겠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이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하는 것,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더라. 나는 은희의 어깨를 안았다. 맞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와요, 여보. 벌써 다 했어요? 네. 오늘은 당신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부대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면서 남편이 물었다. 오늘 봉사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은희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많이 변했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혜 스스로 노력한 거죠.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나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검찰총장 부인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이제는 봉사까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직책은 직책일 뿐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실천한 건 당신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여보, 별을 좀 봐요. 예쁘네요. 우리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빛나는.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것. 진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 홍희숙은 김은희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희가 스스로 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희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감동하게 하는 것.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행복 충전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